이거는 이제 민법 총칙하고 가족법하고 논점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처음에 민법 공부할 때 처음에 이렇게 펼쳐보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요. 자, 그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를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있는데 미성년자도 법률 행위를 합니다. 자, 초등, 중딩 애들도 여기 그 편의점에 가서 다 컵라면 사 먹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죠. 매매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가 좀 모자란 애잖아요. 모자란 애인데 법률 행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모자란 거를 보충해 주면서 법률 행위를 하도록 할까. 이 고민부터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미성년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가족법하고 총괄해서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표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가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자,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지금 가족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법정 대리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친권자하고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 후견인이 됩니다. 여기에 관한 얘기들은 다 가족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법정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통해서 하는 방법. 자, 그런데 항상 그 법정 대리인이 걔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제 혼자 하는 경우에 관해서 이제 민법 총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원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자, 동의를 못 받게 되면 이런 동의가 만약에 없게 되면 이거는 뭐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1년에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자, 민법 총칙에 보시면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혼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용돈 조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을 허락받은 재산의 그 행위와 관련해서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에 보게 되면은 뭐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 체결이라든가 임금 청구 혼자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뭐 상법에서 무한책임 사원 어쩌고저쩌고 해서 특별법에 조문들이 막 흩어져 있죠. 그리고 그 계약 취소권에 보게 되면 취소권 같은 것도 미성년자 혼자 행사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막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우리가 미성년자가 어떤 법률 행위를 했다고 할 때 살해형 문제가 이제 출제할 가능성이 높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살해형 문제 1번 문제를 풀어볼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대리 행위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스스로 하는 것이 있는데, 스스로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는 혼자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더라. 이렇게 일단 정리해 두시고, 혼자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5조 1항 단성,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 그 다음에 6조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 그 다음에 8조 1항 허락받은 영업행위, 임금 청구 땡땡땡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근로기준법이나 상법 같은 거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피성년 후견인을 한번 보게 되면요, 똑같은 비슷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도 그 법정 대리인의 대리 방식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법정 대리인은 성년 후견인입니다. 성년 후견인이 어떻게 선임되고 어쩌고저쩌고는 이제 가족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성년 후견인은 그 법인도 될 수 있고 복수로 둘 수도 있고요. 그런 특성이 있고, 미성년 후견인은 자연인이어야 되고 한 사람은 가능하다. 이런 거는 가족법에 나오죠. 똑같이 피성년 후견인도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와 비교해 보면은 원칙에 있어서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의 대상이 되죠. 피성년 후견인이 유일하게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10조 2항에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로 이렇게 지정해 준 경우,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개시 심판을 하면서 이 행위는 피성년 후견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찍어주는 행위.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10조 4항에서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 사 먹는데 가서 그 피성년 후견인의 대리 행위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되는 거죠. 미성년자와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취소 대상이 된다. 자, 피한정 후견인 이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그 과거에는 이른바 한정치산자라고 불렀던 사람인데요. 한정치산자를 권리 무능력자 제도 당시에는 그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똑같았어요. 같이 기유를 했었죠.
그런데 제한 능력자가 되면서 피한정 후견인은 그 지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은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외적으로 없다. 예외적으로 없는 경우는 뭐냐면은 법원이 그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그 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서 이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있고 꼭 집어준 행위가 있을 때는 그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 능력자로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 꼭 집어준 행위에 대해서는 그 한정 후견인을 통해서만 이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위반을 하게 되면 취소의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용품의 구입, 그 다음에 땡땡땡 이거는 이제 혼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소송법 얘기까지만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 소송 행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송법에 이제 금방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행위 능력하고 소송 능력을 조금 비교해보는 방식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 소송 능력은 일단은 그 행위 능력보다 고도의 그 법률 행위가 되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행위 무능력, 그 제한 무능력자는 기본적으로 소송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서 법정 행위를 통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민소법 55조 제1항 단서를 보게 되면요, 미성년자가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소송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볼드 처리가 돼 있죠. 미성년자가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조심할 게 뭐냐면 그 민법 좌측에 있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의제되는 경우로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소송으로 가게 되면 다 소송 무능력자가 돼요. 하지만 그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가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포섭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소송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 예가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 아까 우리 본 대로 그 혼인을 해가지고 성년이 의제되는 경우하고 그다음 허락받은 영업 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성년자로 본다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정도가 이제 민법에서 인정을 하는 정도입니다. 자, 비성년 후견인도 마찬가지로 소송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유일하게 소송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요. 아까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두 가지 중에서 법원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찍어준 거. 이거는 소송 행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그 행위 능력이기 때문에 소송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이 찍어가지고 야 이거는 그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한정 후견인의 대리 행위를 통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